자료 떴던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올 들어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어제 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북한을 향해 하루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각에서 제기해온 코리아 패싱 논란에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세기를 박았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도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균형 외교 정책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분명히 확인된 만큼 앞으로는 코리아 패싱이나 균형 외교를 둘러싼 국내의 소모적인 정쟁이 지양되길 바랍니다. 어제의 회담은 두 정상이 튼튼한 한미 방위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군사적 억지력을 확고히 다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치 외교적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 태세 구축과 평화적 방식에 의한 해결이라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에 대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지지가 확인된 것이라 할 수 있어 그 의미는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잠시 후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하는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의 한마디 한마디는 미국의 대한반도 또 대아시아 정책으로 바로 이어지기에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우리나라, 우리 국회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야당이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기간 중에는 정쟁을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겠다라고 밝힌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하반기 우리 시장을 꾸준히 이끌어온 외국인 투자자들은 어제 트럼프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반도 위기 고조로 그 어느 때보다 북핵 리스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이번은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 간의 신뢰 구축이 경제 협력으로도 지평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는 가라앉고 투자 심리는 더욱 회복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한미동맹 결속력이 강화되고 있는 지금이 한국에 더욱 투자할 적기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주말 에이펙에서의 한중 정상회담과 연말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대중국 경제 교류도 조속히 회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평화는 경제다라는 믿음을 갖고 한반도 평화 노선을 채택해 왔음을 상기시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는 경제다라는 굳은 신념 속에서 균형 외교의 확대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나아가 더불어 잘 사는 대한민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추미애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좀 붙이겠습니다.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위상을 재확인하고 당면한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
항구적 평화체제 모색에 동의함으로써 대단히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지역 순환 배치 확대 강화와 우리 미사일 중량 제한 완전 해제에 합의한 것은 한미 양국이 굳건한 동맹의 위상과 북핵 도발의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엄중한 안보 위기 상황에서 불안해하셨을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경제 사회적 불확실성 해소에 큰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국익을 지키는 든든한 정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국민께 보여주었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추미애 당대표와 저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함께한 만찬 행사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북핵 위기 해결을 위한 양국 간의 우애와 협력의 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확인된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 위에 중국,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주변 국가의 공조를 이끌어내고 공동의 해법을 모색하는 데 우리 정부가 더욱 중심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조금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회 연설이 있습니다. 한미 정상이 사상 처음 평택기지에 함께한 어제도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만 24년 만에 미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는 오늘도 한미 양국 관계에 있어서 매우 의미 깊은 날입니다. 특히 이번 순방 일정에서 한중일 3국 중 유일한 국회 연설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 1주년이 되는 날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되는 연설을 기대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과 트럼프 대통령 국빈 초청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국회도 성숙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맞아서 모처럼 만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며 초당적 협력과 정쟁 자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이 같은 대승적 자세가 국회 운영에도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유남석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만큼은 신상털이에만 골몰하는 퇴행적 정쟁 청문회가 아니라 헌재 결혼 사태를 매듭짓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민생 경제 회복과 사람 중심 경제의 마중물인 예산안 심사 역시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입니다. KDI가 어제 발표한 11월 경제 동향에 따르면 수출의 견고한 성장과 내수의 반등 기미로 우리 경제가 완연한 회복 기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복세가 본격적인 경제 성장, 나아가 경제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자리, 민생 예산안이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어제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 질의를 끝내고 오늘과 내일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부별 심사를 돌입하게 됩니다. 여야 사이에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묻지마 삭감보다는 국민 혈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 강조드립니다만 정부 여당은 예산안과 관련해 야당의 건설적인 비판과 합리적 대안을 적극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야당 역시 국민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울러 그제 법사위에서 모두 113건의 법안이 처리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향후 민생 개혁 입법에 있어서도 여야가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으자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우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계우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요즘 느닷없는 호남 홀대론에 이어서 경상도 홀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OC 예산이 전체적으로 30%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전국의 모든 지역의 지역개발 사업비가
불가피하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16%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 일부에서 입만 열면 떠드는 호남 고속전철 2단계 사업의 경우에 전남도가 3천억을 건의를 했는데 154억만 반영이 돼서 무려 95%가 삭감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기가 막히는 숫자 노름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호남 고속전철 2단계 사업은 기재부와 그리고 국토부, 전라남도 간에 의견이 서로 달라서 아직까지도 노선을 확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예산을 제대로 세울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미 올해 예산도 똑같은 이유로 730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 554억을 집행을 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2월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런데 호남 전체 SOC 예산도 전국 전체 평균 삭감률 30%에 비해서는 그나마 다행스럽게 크게 낮은 16%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호남만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수도권, 영남 모두 줄어든 것입니다. 우대받지 못하면 차별입니까?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궤변으로 문재인 정부와 광주 전남 지역민을 이간질시키는 이러한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됩니다. 호남 고속전철 2단계 사업 노선 확정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와 국토부가 이에 대한 노선 확정에 대해서 활발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호남선 고속전철이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호남 고속전철 무안공항 경유 문제는 광주 전남 도민 모두의 큰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예산은 확정 이전,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는 부처 간 협의가 완료가 되고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방향으로 노선이 확정이 돼서 내년도 사업비도 더 증액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어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이후에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 있는 무역 대결을 함께하고자 관련 당국은 한미 FTA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문 대통령님의 한미 FTA 협의 신속 추진 발표에 사의를 표하면서도 한미 FTA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다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여전히 미국은 한미 FTA로 인한 대한 무역 적자가 큰 문제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회원국 간의 상품, 서비스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 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즉 상호 후회성 원칙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우리 국책연구기관들이 합동으로 분석한 한미 FTA 효과 분석에 따르면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에 양국의 교역이 확대되고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한미 FTA가 양국 경제에 상호 후회적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오히려 한미 FTA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은 미국이 한국보다 더 큰 것으로 분석되어 한미 FTA가 미국에 대한 무역 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있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 정상이 밝혔듯이 한미 FTA를 토대로 하는 경제협력은 한미 동맹의 한 축이며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대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우리 협상 당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은 양국의 이익 균형이라는 대원칙 하에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일방적 양보는 절대 불가할 것입니다. 우선 개정 협상 개시를 위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추진 중인 일련의 절차를 충실히 밟아 나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 금요일에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국회 보고 등을 통해 우리의 전략을 치밀하게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미 FTA 개정 협상 관련하여 3가지 협상 원칙을 국민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로 중소기업과 농민, 일자리와 소비자 후생에 입각한 효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의 통상정책에 부합하는 협상. 둘째로 양국이 소한 형태로 약속한 전문직 비자 쿼터 제도, 그리고 실제 작동하지 않은 반덤핑 관련 조항 등 한미 FTA 협정상 우리 측 이행 이슈 검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와 같은 주권 제약 사항의 개선 등입니다. 특히 지난 2011년 12월 30일에 ISD 제도의 폐지, 유보, 수정 등을 포함하는 한미 FTA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음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있을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이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